안녕하세요. 김변수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건축 허가와 건축 신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이토록 친절한 행정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은 북크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 전자책을 선호하시는 분은 크몽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동영상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물을 건축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 허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바로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그리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토속의 채취, 토지의 분할, 그리고 물건을 쌓아두는 적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행위를 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건축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허가 의제라는 게 있는데 건축 허가는 인허가 의제의 한 종류인 것이죠. 그러면 건축 허가를 담당하는 행정처 입장에서는 건축 허가를 발급할 때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건축 허가가 그 요건을 충족했느냐, 요걸 먼저 봐야 되고요.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충족 여부도 봐야 합니다. 건축 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까지 같이 생기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 건축 허가의 요건은 충족했는데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발급하면서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개발행위 허가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법상의 건축 허가 발급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건축 허가의 법적 성질을 보겠습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건축 허가를 기속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의 요건을 충족을 하면 건축 허가를 해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법령에서 정한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량 행위로 본 경우도 있습니다.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의 건축물은 재량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건축물들은 주변의 교육 환경이나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개발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 허가도 재량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를 같이 보시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 이것도 개발 행위의 일종이죠. 형질 변경 허가는 그 금지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금지 요건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에 관해 행정처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 허가는 그러니 재량 행위인 것이죠. 건축 신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건축을 하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지만
예외적으로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걸로 봅니다. 허가보다 조금 더 간이한 방법을 규정해 놓은 것인데요. 아까 건축 허가에서 건축 허가를 받으면 인허가 의제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축 신고도 마찬가지로 인허가 의제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 신고의 법적 성질은 어떨까요? 일반적인 건축 신고, 그러니 인허가 의제 효과가 없는 건축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입니다. 다른 말로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데요. 신고를 하기만 하면 행정청이 수리 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건축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인허가 의제에 효과가 있는 건축 신고는 다릅니다. 이러한 신고는 행정요건적 신고, 다른 말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합니다.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해서 심사를 한 뒤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관련 판례를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 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행정청은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축신고가 개발행위 허가에 의제한 효과가 있으면 그 요건까지 모두 갖춰야 수리를 할 수 있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건축 신고를 반려하는 경우에 이러한 행위가 처분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종전의 판례는 건축 신고 반려 행위가 처분성이 없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건축 신고를 하기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가 없어도 건축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판례는 건축 신고의 반려 행위가 처분성이 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요. 건축 신고가 반려되면 건축주는 시정명령을 받거나 이행강제금, 벌금 이런 것들을 부과받을 수 있어서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 건축신고가 반려된 그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이걸 다투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례에 따르면 건축신고의 반려행위는 처분성이 있습니다.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 허가의 법적 성질은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용의 건축허가, 그리고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이런 건 재량행위가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정 면적 이하에는 건축신고를 받기만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은 인허가 의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허가 의제 효과가 없는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고 인허가 의제 효과가 있는 건축신고는 행정요건적 신고가 되겠습니다.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처분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처분성이 없다고 봤지만 지금은 처분성이 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죠.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